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혁의 인생을 노래하다입니다. 4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은 인연, 좋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이번 시간에 인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두 가지. 하나는 자식에 대한 얘기. 뭐 자식이 없는 분도 계시죠. 아예 결혼 안 했으면 자식 없는 거죠. 저는 제가 29살짜리, 25살짜리 사내 아이 둘을 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인연이라는 건 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주 엄청난 그 억겁의 어떤 인연의 탑이 높아야만이 부모와 자식 간으로 만난다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가정의 형태가 핵가족이 됐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자식들을 저 역시 뭐 자식 둘인데 또 얘기하지만 큰 놈은 직업군이니까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적은 놈 역시 나이도 어린데 이제 자기가 그 청년주택 얻어가지고 나가서 따로 살아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날 만나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이제 25살 된 아이가 이제 사내 아이인데 이제 차를 산다고 난리를 주기네. 그냥 평소에는 대답도 없고 연락도 없더니 이제 지가 뭐 물어봐야 되니까 그냥 카톡에 전화에 그렇게라도 저한테 연락 주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지금이야 자식들을 많아야 둘이고 출산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많아야 둘. 제 국민학교 후배 중에는 셋을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난 그렇게 자식을 셋이나 키우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꽤 어린데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후배인데 자식을 셋을 키우고 큰 자식이 고려대학교인가 입학했다고 나한테 얘기할 때 좀 그런 친구를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네. 자식을 하나 낳아서 힘들어하는 요즘 세대, 둘을 또 낳아서 힘들다고 버거워하는 이 시대에 2026년도에 자식을 셋을 부양하면서 그 친구가 아마 50대 초반일 겁니다. 우리 동문회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지대한 역할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서 회사 다니면서도 자식을 셋이나 훈육하고 키우고 고려대학교까지 입학을 시키는 걸 보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후배지만 존경스러워요. 내공이 쌓인 친구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와 함께하는 부인도 훌륭하신 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식을 셋이나 양육한다는 것은 그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이번 시간에 자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둘 셋을 낳고 키우는 사람 반면에 신조어인데 신조어 딩크족이라는 족인데 들어보셔서 딩크족이래. 이름이 딩크족. 그 영어가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족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결혼은 하되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딩크족이래요. 세상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시대가 또 다른 문화를 요구하고 또 그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문화가 파생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화가 분출되죠. 그런데
그 하늘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자식과 부모 문제인데, 제 삶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물론 전 시간에 말했던 좋은 인연, 좋은 친구, 좋은 후배 있겠지만 자식이 주는 그 아픔도 있지만 그 자식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또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딩크족이란 족을 뭐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하고 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식을 둘 키우고 60년 이상 살아온 사람이 느낌으로 몇 말씀 올리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 언젠가 그 며칠 전에 그 50이 안 된 후배와 함께, 그 친구가 딩크족이에요. 그래서 술 한잔 먹었는데, 제가 설득을 시킬 것도 아니고 설득 당할 친구도 아니에요. 공부 연세대학교 나온 후배니까. 근데 감히 제가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놈이 뭐 연대 나온 후배를 뭐 10살 어리다고 제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몇 배 똑똑한 후배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전생의 억겁의 그 인연이 있어야 만나는 건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 진짜 우리 어느 대중가요에 뭐 지구 위에 반은 여자 지구 위에 반은 남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남과여, 조용필 선생님의 가사 중 그런 엄청난 확률을 뚫고 남자 여자가 만났어. 에? 그런데 자식을 안 낳아.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뭐 나는 독신주의자다, 나는 뭐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식이 없지. 뭐 스님이랄까, 뭐 저 천주님이랄까. 천주님은 장가가나? 자관 신념에 의해서 그 결혼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없죠. 후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낳아. 왜일까요? 뭐 여기서 또 뭐 불임 부부도 있죠. 결혼했지만 남자가 뭐 성적으로 불임이 있거나 여성이 또 있거나, 그럼 못 낳는 거지 뭐. 저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건강한 남녀가 만났는데, 야 우리는 그냥 남자가 어디 묶어버리든가 자식을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 살자 하는 사람들이 딩크족이래요. 딩크족. 그 어떤 어원에서 따왔는지는 그것까지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뭐 그 정도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딩크족이 무슨 족. 잠깐 결혼했지만 애 낳을 수 있는 부부가 애를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뭐 이렇게 뭐 폄훼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식과 부모 문제를 아까 화두 꺼냈지 않습니까? 자식이 주는 행복이 어릴 때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하고 막 그때도 기쁨을 주죠. 근데 20살이 돼도 귀여워요. 자식은 30살이 다 돼와도 귀엽다고요. 귀엽다는 말이 꼭 그냥 귀엽다는 걸로 국한됩니까?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사회는 그 각 가정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회 구성원이. 근데 우리 사회가 저는 미래 정책을 해서 인구가 줄면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거시적인 대단한 어떤 어젠다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하나만 살아가기도 바쁜 소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40대, 30대, 50대, 30대, 40대들이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들보다 더 살았고 그들은 키워보지 않은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삶의 선배로서 그냥 내 느낌을 말하는 것이지 그 딩크족이라는 분들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할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소주잔을 한 달에 한 번씩 기울이면은 저한테 작은 놈이 두 손으로 따라주고 야 너도 소주 한잔 해 맥주 한잔 해 만 너도 이제 올해 25살이지 아빠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먹었다. 뭐 지들도 우리가 안 먹여서 먹었겠지. 서른이나 따라주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두 손으로 받고 돌려서 이렇게 마시는 거 보면 귀엽지. 귀여워. 왜? 지 형이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큰 놈한테도 술 한잔 따라주면 큰 놈은 그래도 30살 다 되보니까 이제 군대 생활하니까 사회생활을 하니까 철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들이죠, 애들. 부모는 자식이 50이 돼도 그냥 아이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못난 아빠를 만나서 내 자식들이 고생했다. 미안하다.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가끔 하면 이놈들이 고맙게 또 그래요. 아빠 왜? 어찌됐건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래도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아빠 닮아서 키도 적지 않고 아빠 닮아서 인상 나쁘지 않다는 소리 듣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아빠도 건강하고 이렇게 저희들 열심히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빠 행복해요 하고 사실은 거짓말이고 불만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말해주는 아이들을 대할 때 가슴이 울컥하죠. 속으로. 네.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아빠한테 술 한잔 따라주면서 그런 말을 해줄 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들을 낳지 않았더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런 행복감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결코 없다고 봐요. 지난날 한 29년 전, 30년 전에 첫 아이를 낳고 그렇게 행복했던 제 자신을 기억합니다. 주먹만 하지 뭐. 지금은 나보다 더 큰 놈이 됐지만은 요만한 거를 핏덩이를 부여안고 기분이 묘하더라고. 저도 총각 때 결혼 안 하려고 개구장이 생활하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첫째를 낳고 밤에 그냥 새벽에 울고 불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그냥 애를 내려놓으면 울어. 안고 있어야 돼. 그게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 잔다 싶어서 침대에다 눕히려면 딱 귀신같이 또 눈깔 딱 뜨고 냥 하고 울어.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2시간 들고 서 있고 야, 집사람한테 당신이 좀 봐. 그래서 눈 좀 붙이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30년 전에 제가 그 정도인데 50년, 60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자식들 5, 6, 7을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저나 우리 세대는 적어도 자식을 먹을 게 없어서 굶기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60, 70년대, 80년대 우리 애들이 뭐 80년생이니까 큰 놈이. 우린 그래도 우리는 뭐 복지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50년 전, 60년 전에 나라가 가난한데 복지가 무슨 단어조차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이 우리 5명, 6명, 7명 저기 진도나 조도 쪽 가면 11명 형제도 제가 봤어요. 전 꼴랑 2명 낳고 이런 소리 하면 지금 부끄럽지만 2026년도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육성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만만치만은 않죠. 네. 어렵죠? 내 자식 남의 자식보다 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서울대 보내고 싶고 하버드대 보내서 크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집 애들은 저렇게 해주는데 요즘은 뭐 5명, 6명, 7명 낳는 사람도 없지만 요즘은 1명을 낳아 키우더라도 옛날보다는 뭐 더 쉽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 시대에만큼 고통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따르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가네. 옛날 부모님들이야 그때는 인터넷이나 PC가 없으니까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기껏해봐야 동네에서만 비교되잖아요. 아랫집, 아랫마을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윗집에 누구는 어떻고, 뭐 이렇게 비교가 되지만은 지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60년대, 70년대 비하면. 지금은 옛날에 6명, 7명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금 한둘 키우는 것도 젊은 부부들이 힘들죠. 그러나 자식을 둘 키워봤고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도 해봤고 자식이 주는 행복감에 혼자서 화장실 가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저로서는 제 후배뻘 되는 거죠. 딩크족이란 분들이 뭐 30대, 40대 되겠죠.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주는 행복감, 그 행복한 그 삶의 그 원동력은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아는 지인은 임신이 안 돼서 막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막 애를 낳으려고 그 자식이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것이 나쁘다고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다 사람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로서는 왜 그 행복을 걷어찰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30이 29살, 25살, 30살이 돼가면서 함께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는 친구같이 지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월급 탔다고 술도 한잔 사주고 그 국가 정책이 뭐다, 출산율이 뭐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됨으로써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그 올곧이 들어오는 그 행복감, 그 만족감, 그 희열을 그냥 간편하다는 이유로 놔버리는 후배들한테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래 한 곡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자식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옛날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기회가 없는데 애가 타도록 그 누가 울어 검은 눈물을 적시나 가끔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약주 한잔 하시면 이 노래를 부르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